여러분들은 북한 정보를 어디서 얻으시나요? 대부분 방송이나 신문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시겠죠.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대중화되면서 우리 삶을 바꿔놓고 있는데요. 북한 정보를 얻는 방식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북한 정보가 어떻게 스마트해졌는지 김지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나이는 잘 모르겠고 직책도 모르겠어요. 그냥 김정희라. 김정은 씨가 이렇게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천만 이렇게 터치하면 다 되니까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최근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필수품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는 북한이나 통일 정보도 가득 들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출시된 북한 단축키라는 스마트폰용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손가락으로 한두 번 눌러서 북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앱은 10개 분야로 북한 정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한 개요에는 북한의 면적이나 행정구역과 같은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권력기구도에는 북한 노동당과 국가기구 정보를, 가계도에는 김정일 위원장 가족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진을 누르면 상세한 설명이 뒤따릅니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북한이 휴전 이후 도발해온 사례들도 정리돼 있습니다. 남북관계 뉴스와 북한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 앱은 한 대학생이 개인 돈을 들여 만들어 무료로 올렸습니다. 북한 관련 어플을 찾아보게 됐는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렇게 실망스럽더라고요.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랑 하는 게 아니라 북한과 해야 되잖아요. 북한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관련 어플도 이제 북한 관련 어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앱은 출시 2주 만에 내려받기 횟수 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교육 분야 신규 출시 앱 가운데 3위입니다. 어떻게 체제가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랑 어떻게 다른가 이런 비교를 좀 더 잘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따로 막 인터넷으로 찾아보기에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런 어플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북한말을 소개하는 앱, 북한말 나들입니다. 덜렁거리다는 북한말로 건숙맞다. 뒷걸음질은 물레걸음. 잔돈은 사슬돈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 650여 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6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을 홍보하는 앱도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소개하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고발합니다. 탈북자가 직접 그린 카툰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진짜 있는 거예요? 난 믿겨지지가 않네. 미국 포토피디아사가 지난 6월에 출시한 이 앱은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프랑스 사진작가 에릭 라프로그가
2008년부터 6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해 찍은 사진 1,300여 장이 담겨 있습니다. 앱은 출시 즉시 프랑스에서 사진 분야 앱 가운데 내려받기 횟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앱을 내려받은 사람은 지난 10월까지 30만 명에 이릅니다. 북한에 지금 혁명적으로 어떤 강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정말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정말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구나, 이런 포스터를 봅니다. 통일부도 3개의 앱을 내놨습니다. 통일부의 활동을 담은 앱과 통일부가 제작한 통일송을 들을 수 있는 앱, 통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통일 골든벨입니다. 특히 이 앱은 퀴즈 방식으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정보를 흥미롭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세대에 맞도록 여러 가지 북한 정보나 또 통일 관련 정보를 좀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스마트폰용 앱이 굉장히 이제 그 접근성에서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 나온 북한 관련 응용 프로그램, 즉 앱은 국내 10개, 해외 3개입니다. 북한 관련 책자를 앱으로 만들어 놓은 것까지 더하면 30개가 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앱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로 북한이라고 하는 정보를 접할 때 교과서나 아니면 방송이라든가 그런 쪽에 접했던 건 말고 앱이라고 하는 형태로 자기가 선택해서 찾아봤을 때 어떤 정보가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형식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요? 북한 앱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축구 팬이라는 제목의 이 해외 앱은 응원하는 국가나 북한 선수 이름만 보고 투표할 수 있는 것 외에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포장에 비해 매우 단편적인 정보만 있는 앱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유료 앱이지만 지난해 5월에 나온 이후 단 한 번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개인이 만든 앱 가운데는 이렇게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내용이 부실한 앱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보 가운데 정기적으로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분야도 많아 개인 차원으로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북한의 경제나 문화를 다룬 앱이 없을 정도로 다양성도 부족합니다. 저는 개인이나 이런 데서 하기보다는 좀 공식적인 참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다른 앱보다도 이게 북한과 관련된 앱은 뭐라고 해요? 검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보가 이게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왜곡 현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한 앱이 아닌가 싶고요.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정보, 그 다음에 가이드, 그 다음에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설과 지침이 따른 그런 정보 제공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한 정보가 쉽고 빨라지고 그래서 스마트해진다는 건 무척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북한 정보와 다양한 통일 정보를 담은 응용 프로그램이 더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더불어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남북 관계도 좋아지길 기대해 봅니다.